이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개봉일이 대략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티저 예고편 말고는 그 어떠한 공식 예고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갑자기 올 9월에 뒤늦게 추가 재촬영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아마도 이 때문에 공식 예고편의 공개가 미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봉이 얼마 남지 않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데뷔하기 위해 MCU에 등장한 블랙팬서의 모든 능력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체드윅 보스먼이 연기한 블랙팬서의 능력이지만 아마 새롭게 등장할 블랙팬서 역시 비슷한 능력일 테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그러면 지금 바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보기 위한 블랙팬서의 모든 능력 총정리 시작합니다. 먼저 블랙팬서는 와칸다의 최고의 전사에게 대대로 전해져 오는 칭화도 같은 것인데요. 하트허브를 통해 초인적인 신체 능력이 생기고 와칸다의 독보적인 과학기술력이 들어간 슈트까지 착용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팬서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블랙팬서의 신체 능력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괴력의 발달입니다.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캡틴 아메리카의 괴력은 작중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초인간적인 괴력의 소유자 캡틴 아메리카와 대등하게 육탄전을 벌일 수 있는 블랙팬서. 그 말은 블랙팬서 또한 캡틴 아메리카 못지않게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하죠. 작중에서 그의 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으로는 영화 블랙팬서의 부산 카체이스 신 중 약 2톤에 가까운 자동차를 무게중심을 실어 한쪽 팔로 들어올리는 모습과 와칸다의 전투에서 국경 부족의 전투 코뿔소 한 마리를 가볍게 쓰러뜨려 제압하는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입니다. 블랙팬서는 미친 듯한 스피드와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스피드부터 살펴보면 이건 역시 슈퍼솔저 혈청을 투여받은 캡틴 아메리카와 비교하여 판단해 보도록 하죠. 캡틴의 달리기 속도는 고속은 아니더라도 시내에서 주행하는 보통의 차량 속도까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그의 달리기 속도를 추정해 봤을 때 대략 40에서 50km/h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와칸다 전투 장면을 보면 그런 캡틴 아메리카보다 조금 더 먼저 튀어나가는 블랙팬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블랙팬서가 캡틴을 능가하는 달리기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프력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공항 전투 상황 속 캡틴과의 육탄전 중 제자리에서 뛰어올라 회전하며 3번의 발차기를 가격하는데, 이때 그가 가볍게 뛰어오른 높이만 봐도 캡틴의 키 정도의 높이만큼은 가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블랙팬서에서 와카비의 부하들이 만든 에너지 방어벽의 높이는 사람의 키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무려 이것 또한 도움닫기를 통해 쉽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의 서전트 점프력이 109cm라고 하는데 블랙팬서는 그냥 농구대를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능력은 내구력입니다. 초인간적인 신체니 당연히 내구력 또한 압도적인데,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아버지인 트차카는 사망하고 정작 본인은 가벼운 경상 정도만 입었습니다. 이는 하트허브의 효능으로 치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와칸다의 왕위 계승식을 위한 전사들과의 결투에서 입은 상처도 하트허브를 복용하자 보라색 빛이 돌며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만 데드풀이나 울버린처럼 힐링 팩터급 치유력은 아니고 그냥 남들에 비해서 보다 빠르게 상처가 아무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능력이라면 능력인 재력입니다.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MCU에서 대표적인 부자 하면 바로 토니 스타크가 떠오르는데, 이때 갑자기 블랙팬서와 재산을 비교해 본다면 토니 스타크는 그저 가난뱅이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의 재력은 비교 불가, 상상 이상의 수준입니다. 그 근거 자료로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지가 슈퍼히어로들의 재산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3위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으로 92억 달러, 2위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로 124억 달러로 추정. 대망의 1위 블랙팬서의 추정 재산은 약 90조 7천억 달러로 큰 격차를 벌리며 넘사벽 1위를 한 것이었죠. 물론 가상인물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라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겠지만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로 산출한 것이기에 비교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가장 큰 재력가로 만들어준 능력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와칸다의 지하 깊숙이 매장되어 있는 비브라늄이라는 광물인데, 이 내용은 마지막 파트인 블랙팬서의 핵심 슈트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블랙팬서의 능력 정리 마지막 능력은 바로 슈트의 기능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랙팬서의 슈트는 비브라늄이라는 광물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같은 소재로 강철보다는 강하며 무게는 가볍고 진동을 흡수해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때문에 블랙팬서의 슈트는 그 어떠한 공격과 충격에도 착용자를 끄떡없이 보호해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그 예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기관총은 물론 호크아이의 화살폭탄이 터져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도 그저 모든 충격을 흡수하기만 할 뿐 아무런 내상을 입히지 못했죠. 다만 너무 강한 충격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충격량의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때부턴 물리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탄 발사기를 정면으로 맞고 그 폭발 에너지 때문에 튕겨나갔죠. 전투 코뿔소가 들이받았을 때에도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또 타노스에게 정통으로 쥐어박힘을 당하며 땅바닥에 처박히는 구류까지. 즉 충격의 강도가 슈트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면 어느 정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공격은 방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겠죠. 블랙팬서 슈트는 아이언맨 슈트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잔잔한 기믹들이 존재합니다. 슈트의 외형이 검은 표범을 모티브로 하였으니 그에 걸맞게 당연히 날카로운 손톱을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장되어 있다가 적들을 상대할 순간에 꺼내어 무기로 사용하죠. 당연히 비브라늄으로 제작된 손톱이다 보니 굉장히 날카롭고 강도 높은 물건들도 자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에서는 동생 슈리가 슈트를 업그레이드해주며 굉장한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평상시에는 목걸이 속에 나노 입자처럼 내장되어 있다가 필요시 온몸을 뒤덮으며 자동으로 슈트가 장착되는데, 그러나 이건 핵심 기술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기능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외부로부터 받은 각종 다양한 충격들, 즉 여러 종류의 운동 에너지들을 슈트에 흡수했다가 한꺼번에 방출시키면서 굉장한 충격파를 만들어 광범위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거의 사기적인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슈트에도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 비브라늄의 특성으로 음파의 진동에 입자가 불완전해져 형태가 변형되어 그대로 피부가 노출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외계에서 온 물질들이 음파에 약한 것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이러한 단점을 모른다면 블랙팬서의 슈트는 정말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자, 오늘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개봉 전 블랙팬서의 능력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10월에 공식 예고편 공개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한 200%거든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공개해서 다음 영상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예고편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